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빠른 인터넷, 더 편리한 생활. 우리는 분명 과거보다 훨씬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가진 것은 많아졌는데 감사는 줄어들고 있다. 선택지는 많아졌는데 만족은 사라지고 있다. 편리함은 늘어났는데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질문은 이것이다. 왜 풍요로운 시대에 사람들은 더 행복하지 않은가? 풍요가 감사를 삼킨 시대, 가난이 행복일 수 있다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던진다. 이 문장은 단순히 가난을 미화하는 말이 아니다. 핵심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니다. 핵심은 결핍이 인간에게 다시 보이게 하는 것들이다. 감사, 관계, 공동체, 겸손, 삶의 밀도.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면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감각을 잃어버렸을 수 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질문을 미래학의 관점에서 다시 읽는다. 그리고 다가오는 2030년대에 왜 더 많이 갖는 사람보다 덜 가져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강한 인간이 될 수 있는지 분석한다. 끝까지 보면 행복의 기준이 바뀌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얻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변화는 풍요의 역설이다. 인류는 오랫동안 결핍과 싸워왔다. 먹을 것이 부족했고, 입을 것이 부족했고, 살 곳이 부족했다. 그래서 발전의 목표는 명확했다. 더 많이 생산하는 것, 더 빨리 이동하는 것, 더 편리하게 사는 것. 산업사회는 이 목표를 실현했다. 기술은 생산성을 높였고, 시장은 소비를 확대했으며, 도시는 욕망을 조직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전 세대가 상상하기 어려운 풍요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풍요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은 더 이상 같은 속도로 증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교가 늘어난다.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남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중요해진다. 내 삶이 충분한가 보다 내 삶이 남보다 뒤처졌는가가 더 중요해진다. 이때 풍요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불만의 조건이 된다. 먹을 것이 있다는 사실은 당연해지고 편리한 생활은 기본값이 된다. 그러면 인간은 감사하지 않는다. 당연한 것에는 감사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이 풍요의 역설이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기대하게 되고 더 많이 기대할수록 감사의 기준은 높아진다. 결국 인간은 풍요 속에서 결핍보다 더 깊은 불만을 경험한다. 두 번째 변화는 행복의 기준이 이동한다는 점이다. 과거의 행복은 소유와 연결되었다. 집을 사면 행복할 것 같았다. 차를 사면 행복할 것 같았다. 연봉이 오르면 행복할 것 같았다. 더 좋은 브랜드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았다. 물론 물질적 안정은 중요하다. 극단적 빈곤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고통을 강요하는 빈곤이 아니다. 미래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발적 절제와 구조적 빈곤을 구분하는 일이다. 문제는 생존을 위협하는 가난이 아니다. 문제는 끝없는 욕망을 정상으로 만드는 풍요의 시스템이다. 2030년대에는 행복의 기준이 점점 바뀔 가능성이 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보다 얼마나 적게 의존하는가가 중요해진다. 얼마나 빠르게 소비하는가 보다 얼마나 깊게 경험하는가가 중요해진다. 얼마나 많은 관계를 가졌는가 보다 얼마나 진실한 관계를 가졌는가가 중요해진다.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미니멀리즘, 슬로우 라이프, 디지털 디톡스, 로컬 공동체, 자급적 생활, 탈소비 문화. 이 흐름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미래의 행복은 더 많이 갖는 능력이 아니라 덜 가져도 무너지지 않는 능력에서 나온다. 세 번째 변화는 감사의 가치가 다시 부상한다는 점이다. 감사는 단순한 도덕 감정이 아니다. 감사는 인간의 인지 체계를 바꾸는 힘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결핍보다 가능성을 본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본다. 불편함보다 관계를 본다. 미래 사회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사회다. 기후위기, 고령화, 경제 불안, 기술 대체, AI 자동화, 지역 소멸, 정신건강 위기. 이 모든 변화는 인간에게 더 큰 심리적 압박을 준다. 이때 중요한 능력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회복 탄력성이다. 회복 탄력성이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다. 감사는 회복 탄력성의 핵심 조건이다. 왜냐하면 감사는 인간이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이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감사가 존재하면 사람은 연결을 느낀다. 불편한 환경에서도 감사가 존재하면 사람은 의미를 찾는다. 반대로 풍요로운 환경에서도 감사가 사라지면 사람은 고립된다. 그래서 미래의 핵심 자본은 돈만이 아니다. 심리적 자본, 관계 자본, 의미 자본, 감사 자본이 중요해진다. 네 번째 변화는 소비 사회에서 의미 사회로의 전환이다. 지금까지 시장은 인간에게 계속 말해왔다. 당신은 부족하다. 더 사야 한다. 더 꾸며야 한다. 더 비교해야 한다. 더 올라가야 한다. 소비 사회는 인간의 결핍감을 자극해 성장한다. 문제는 이 방식이 무한히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인간의 주의력도 한정되어 있다. 정신적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소비 사회는 계속 더 많은 욕망을 요구한다. 이 구조가 지속되면 인간은 풍요 속에서도 지친다. 그래서 미래에는 새로운 질문이 중요해진다. 무엇을 더 살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 얼마나 더 벌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벌 것인가? 얼마나 더 빠르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리듬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의미 사회로의 전환이다. 의미 사회에서는 행복이 소유의 총량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행복은 관계의 깊이, 시간의 주도권, 삶의 해석 능력, 감사의 빈도로 측정된다. 다섯 번째 변화는 가난의 의미가 재정이 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가난이 행복일 수 있다는 말은 사회적 빈곤을 방치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가난을 낭만화하면 안 된다. 의료를 받을 수 없는 가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가난, 주거가 불안한 가난, 존엄이 파괴되는 가난은 분명히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다. 그러나 이 질문이 던지는 미래학적 메시지는 다른 지점에 있다. 물질이 적은 삶이 반드시 불행한 삶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물질이 많은 삶이 반드시 행복한 삶도 아니라는 점이다. 미래 사회는 이 구분을 더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경제적 빈곤과 존재론적 빈곤은 다르다. 경제적으로 부족해도 관계와 감사와 의미가 있으면 삶은 견딜 수 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관계와 감사와 의미가 없으면 삶은 공허해질 수 있다. 2030년대의 위기는 단순한 소득 위기가 아니라 의미의 위기일 가능성이 크다. 여섯 번째 변화는 교육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교육은 경쟁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 그러나 풍요가 감사를 삼킨 시대에는 이 방식만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미래 교육은 능력만 가르쳐서는 부족하다. 감사하는 법, 비교를 멈추는 법, 불편함을 견디는 법, 관계를 유지하는 법, 소비 욕망을 해석하는 법,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감성 교육이 아니라 미래 생존 교육이다. AI가 지식을 대신 제공하는 시대에는 인간에게 남는 경쟁력은 정보량이 아니다. 해석 능력, 윤리적 판단, 정서적 안정, 공동체적 감각이다. 결국 감사는 미래형 역량이 된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감사할 수 있는 조직은 위기 속에서도 신뢰를 유지한다. 감사할 수 있는 사회는 풍요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다.
7번째 변화는 도시와 지역의 가치가 다시 해석된다는 점이다. 대도시는 풍요의 상징이다. 높은 건물, 빠른 교통, 많은 기회, 화려한 소비. 그러나 대도시는 동시에 비교와 고립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반면 작은 지역과 공동체는 물질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관계의 밀도가 높고 생활의 리듬이 느리고 감사의 감각이 살아있을 수 있다. 미래에는 도시의 성공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소비시설이 있는가 보다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해진다. 얼마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가 보다 삶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진다. 얼마나 비싼 공간인가 보다 얼마나 의미 있는 관계가 가능한 공간인가가 중요해진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가난이 행복일 수 있다는 말은 지역 공동체의 미래 가능성과도 연결된다. 물질적 풍요가 낮아도 삶의 만족이 높은 공동체는 미래 사회의 중요한 대안 모델이 될 수 있다. 8번째 변화는 개인의 생존 전략이 바뀐다는 점이다. 앞으로 개인은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는 방식으로는 행복을 보장받기 어렵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망을 관리하는 능력이다.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능력, 왜 원하는지 묻는 능력, 남의 기준과 내 기준을 구분하는 능력, 불편함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능력. 이 능력이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 여기서 시청자에게 질문하고 싶다. 당신은 최근에 무엇에 감사했는가? 아침에 눈을 뜬 것인가? 따뜻한 밥을 먹은 것인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것인가? 아직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인가? 우리는 너무 자주 가장 중요한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잃고 나서야 그것이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영상의 핵심은 단순하다. 행복은 늘 더 먼 곳에 있지 않다. 때로는 이미 가진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능력에 있다. 풍요는 인류가 이룬 위대한 성취다. 그러나 풍요가 항상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풍요가 감사 능력을 삼키는 순간 인간은 더 많이 가지면서도 더 깊이 불행해질 수 있다. 반대로 가난과 불편 속에서도 감사와 관계와 의미가 살아있다면 인간은 예상보다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미래학적으로 이 칼럼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2030년대의 핵심 질문은 얼마나 많이 가질 것인가가 아니다.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이다. 얼마나 더 소비할 것인가가 아니다. 무엇을 덜어낼 수 있는가이다. 얼마나 더 성공할 것인가가 아니다. 어떤 삶을 성공이라고 부를 것인가이다. 우리는 지금 행복의 기준이 바뀌는 시대에 서 있다. 풍요가 만든 공허를 넘어 감사가 만드는 충만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를 다시 보는 데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댓글로 하나만 남겨달라. 누군가에게는 그 댓글 하나가 오늘을 버티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다음 영상에서는 AI 시대와 초고령 사회 속에서 왜 외로움이 가장 큰 사회적 비용이 되는지 분석한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이 갖는 삶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는 삶을 배워야 한다.